3기 신도시 추가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3기 신도시의 영향이 무엇냐, 왜 했느냐, 어떻게 공급되느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3기 신도시 발표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과거에 1기 신도시를 1980년대 말에 발표했고 2기 신도시를 2000년대 초중반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후반인 지금 3기 신도시를 발표했는데 신도시를 발표할 때마다 주택가격이 굉장히 많이 예년에 비해서 상승기가 좀 큰 시기에 상승기가 큰 이유는 주택에 대한 수요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주택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았을 때 주택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를 발표했고요. 이번 3기 신도시 역시도 그러한 주기상에서도 상승기였기 때문에 또 나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선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30년이 다 돌 정도로 낡은 아파트로 진입을 했고 2기 신도시는 좀 빨리 한 판교라든지 위례라든지 광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급이 완료가 되어 가고 있고 검단이라든지 한강 신도시라든지 양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아직도 한 2, 3년 동안 더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공급을 하고 있는 와중에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2기 신도시가 완공되기 전에 2기 신도시보다 입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2기 신도시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 부분이 가장 문제였는데 교통 부분도 2기 신도시보다 더 가깝게 서울의 접근성이 뛰어나게 또 하나가 1, 2기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였던 베드타운이라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판교처럼 어떤 자족시설을 갖다가 업무시설을 갖다가 광화에서 넣겠다. 이런 부분들이 3기 신도시의 특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1기와 2기는 상대적으로 3기에 비해서 입지도, 교통도, 자족 기능도, 그 다음에 새 아파트라는 부분까지도 다 떨어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어떤 반발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렇지만 3기 신도시는 발표를 했고 언젠간 되겠는데 많은 분들이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 될까요? 2기 신도시를 예를 본다면 최소한 10년 이후에 어떤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정부에서는 2022년 전후로 해서 분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 좀 믿었지가 못해요. 왜 그러냐면 3기 신도시부터는 선분양이 아니라 후분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 80% 정도를 짓고 나서 토지를 수용하는데 그 다음에 수용해서 택지를 정비해서 일반 건설사에 분양을 하고 일반 건설사에서 다시 그 받은 택지를 주택을 80% 정도까지 건축한 이후에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22년, 23년 이 정도까지는 좀 굉장히 빠른 촉박한 시간이고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2025년에서 2027년 정도는 되어야만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2025년에서 27년까지는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 분양을 한다고 해도 현재 분양가에서 약 15%에서부터 20% 정도가 후분양에 따른 금융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25년이나 27년도에 그때 물가에 맞춰서 또 10%에서 15%를 한다면은 최근에 서울 내 뉴타운이나 이런 데서는 5억에서 6억에서 7억에 분양되는 것들이 아마 3기 신도시에 분양하는 가격이 7, 8억 이상의 가격이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2025년까지, 2027년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분양받으면서 후분양으로 완공된 걸 보면서 분양 가격은 여러분들 기대치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교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집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교통이라는 부분을 지었는데 이게 작년 12월 달에 GTX A 노선에 대해서 착공식을 했지만 실제로 지금 착공이라는 거 그거 하는 건데 공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어떤 설계, GTX B 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설계까지 가서 착공해서 완공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GTX A, B, C 모두 다 실제로는 지금 2019년이지만은 2030년에도 다 완공됐다라고 단언하기도 좀 약간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공급은 2025년에서 2027년 또는 2030년까지도 아마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입지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공급 시기와 교통이라는 부분에서는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또 하나가 판교가 자족시설로서 굉장히 초인기를 끌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시설이라든지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곳들은 몇 군데 없습니다. 테헤란이라든지 판교라든지 가산 디지털밸리라든지 이렇게 손에 꼽을 정도의 몇 군데, 그 다음에 안산이라든지 인천공단이라든지 성수동이라든지 또 도심 내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용 공장, 지금 지식산업센터라고 하죠.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를 빼고는 기업이 들어갈 그 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기업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없으니까. 들어가서 뭐합니까? 어떤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해야 되는데 용인에다가 SK에서 만들고 동탄에다가 고덕에다가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또 추가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지금 요즘에 돌아가는 걸로 봤을 때는 각 신도시마다 이렇게 자족시설을 넣는다고 해서 이게 될까? 이미 예전에 청라 신도시를 만들 때 청라에다가 자족시설을 넣겠다고 했는데 들어올 기업이 없다 보니까 나중엔 아파트, 그 부지에다 전부 다 아파트를 짓고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의 성공이 워낙 큰 성공이었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칫하면 3기 신도시 역시 입지만 좋은 배드타운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019년 현재 3기 신도시를 보면서 고민해야 될 거는 3기 신도시가 분양되기 전까지 자금을 높이고 준비를 해서 분양받는 건 매우 좋지만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자칫 닭 줬던 개가 이렇게 뭐하듯이 시간만 허비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같은 분들이라든지 젊은 자본이 없는 분들한테는 청약통장도 들고 준비도 하고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혹시 이거보다 좀 더 늦어질 때는 이제 30에 결혼하신 분들은 40, 45 이때 분양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초기에 좀 일찍 하는 건 있겠죠. 그렇지만은 앞으로 2020년에서부터 2025년까지 공급량이 또 3기 신도시 이외에 2기 신도시 이외에 몇 개 남은 거 외에는 또 분양이 없다는 점도 이 주택 가격을 굉장히 불안할 요인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이 무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